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6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오늘 시편 65편 말씀에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민족에게 향하는 어떤 축복의 말씀이다, 이래 볼 수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마치 우리 민족을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인류사 세계사 백문백답 책에 있는 내용, 인류사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정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류사, 세계사, 글로서 표현되어 있는 서로 통용이 될 만한, 문서로서 주고받을 만한데 인류사라고 표현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오해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발췌를 하려고 일본 교육자협의회가 발간한 세계사 백문백답을 가지고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농경발상지는 사시아인가 하는 그 질문에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농경발상지 사시아, 즉 먹는 것이 굉장히 약한 일본,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역사, 발상지라고 하는 자체의 근원을 따지고 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어느 나라보다도 아마 약한 그런 어떤 취약성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 세계사에 대한 책을 내기는 내야 되니까 농경발상지라는 제목, 궁색한 제목으로 시작을 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취약성, 그것을 중국 사람하고 비교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비교하면서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정체성을, 일본 사람의 정체성, 중국의 정체성, 중국 사람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정체성,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하고 할 때는 일본 사람의 정체성의 강도는 일본이 제일 강해요. 어떤 정체성이 있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세 나라의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두고 볼 때 일본이 있다. 일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한반도는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과 한국의 또 중국의 세 나라, 지금 삼국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국에 있는 이
세 나라의 정체성을 비교하면서 뭔가 공통적인 걸 갖고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로 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해야 할 때 일단 국기로 하자고. 국기, 일본 국기, 중국 국기, 또 우리나라 국기,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정체성이 있느냐, 중국이 얼마나 있느냐, 한반도가 얼마나 있느냐, 언젠가 제가 우리나라 태극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우선 일본 사람은 태극기가 중간에 해가 있어. 해. 이건 신이라, 신. 일본 사람이 믿는 태양 신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렇게 태양이 이쪽에 있죠. 첫째. 태양 모습을 이렇게 놨잖아. 태양을. 중국은 중국 국기는 그렇다만. 그 다음에 이 자유중국인데 저쪽에 지금 현재 중국도 요거 태양하고 옆에 비춰서 나오는 게 똑같아요. 자유중국도 태양에 불빛 나오는 게고 중국도 결국 태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국기는 좀 다른데 지금 전 바로 내가 떠올렸는데 태양하고 같이 현상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난 모양인가 뭐 그런 그림으로 일한다 하는 그런 노동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봐. 같은 동그라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국기도 내가 우리나라 태극기도 이렇게 잘 못 그려. 이렇게. 이렇게 팔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팔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적이고 이 청이에요. 적청은 뭐냐? 적은 이건 태양이야. 우리나라도 태양이 들어가요. 청은 푸른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신으로 가면서 바다 위에서 다른 나라도 국기가 있는데 우리는 국기가 없다 보니까 바다에서 배 위에서 그린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혼자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어떤 취향이라든지 어떤 개념 이걸 어떤 뭐 워낙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 자체가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고마 자기 생각에 태양이 보이고 달이 보이니까 바다가 보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돼 있는 뭐 건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짝대기 이렇게 그런 이런 내용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뭐 음양 네 군데를 이 하나의 동서남북의 어떤 그 이치 어떤 그런 걸 갖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교해서 정체성이 있느냐 국기를 보면 안다니까. 국기가 그 나라의 백성들 전체가 바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일본 사람의 전체의 어떤 그 신앙은 통일된 신앙은 이 태양을 향해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한 중국은 중국 전체 인민들이 뭐를 지향을 해야 되느냐. 모든 인민 중화락하는 그 사상, 중화락하고 햇빛이 비추는 적어도 태양이 비추는 아래에서 태양이 비추는 그 빛 아래에는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 안정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그 국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국가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요소, 그거예요. 하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국가적인 단위 체제에서 전체가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 하는 모토 슬로건을 내 그런 거예요. 국기에서.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인 취향이 뭔지를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려놔놓고는 이걸 갖다 와서 요런 거 제출했습니다. 내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태극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순진하다 그러면은, 순진한 거로 보면은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순진한 거야. 내놓았다? 그러면 그걸 쓰지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거 쓰자하니까, 뭐 백성들이 아무런 뭐 반응도 없이, 그렇게 써야 되는갑다. 그냥 쓰는 거예요. 순진무구하는 치고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정부에 대해서 그 따지거나 그거 옳은 게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요래 볼 때, 과연 이제 그 정체성이 바르냐, 안 바르냐, 요 부분을, 이제 오늘 대단히 중요한 걸 들어야 되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정체성이 인류 전체의 개념을 두고 나눌 때, 인류 전체의 사회를 보고 볼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고수를 하는 것이 바르냐? 그 나라만 하고 단위로 볼 때는 뭐 좀 인정이 되어지지만은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면서 글로벌화 사회로 되어지는 가운데 그 국가가 단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뭔가 두고 이제 겨냥을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을 둘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인류 사이에 보편적일까? 분명히 이건 아니죠. 응?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자기들은 옳다고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내놓으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대일본 제국하고 역사를 가지고 뭐 이웃을 뭐 전부 다 정복하던 그런 역사하고 힘있다 하지만은 인류 전체 사회에서 볼 적에는 일본 사람들이 인류를 향해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정체성하고 대조를 딱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너무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일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지금요 일본 사회가 일본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가까이 가려고 다른 나라하고 제쳐서 힘을 갖고 밀어붙이지만은 돈으로 하는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그 국민들 자체가 가진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느 나라 어느 국민들은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자기 나라 자체가 안 들어간다 하는 그 개념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기독교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일본은 기독교가 안 들어가요. 왜? 자체 신이 다 있으니까. 자기들 신이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신에 대한 그 신앙이 다른 거하고 다른 거를 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지금 융화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고립화되는 이유가 융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기독교도 못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몇백 년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가도 그 나라는 도대체 교회가 운영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정체성이 엉터리라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 어떤 존재감을 자기는 요렇다 하고 아무리 우세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게 융화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정체성 속에 살고 있구나.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국가에 대한 상황을요 개인한테 딱 비교하면 그게 바로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별도로 있나?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하고 통화가 안 되는 그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 저 병동에 가봐요. 거기서 정신병 환자 나오라 하면 아무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왜 가둬 있나는 거죠. 나는 왜 갇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밖에 내놔면은 완전히 이거는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가두는데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면서 오늘 내 개인이 내가 정체성을 추구하지 않냐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정체성에 내가 부합하려고 애를 안 쓰는 내 모습에서 내가 정신병자처럼 일본 사람의 정체성을 나는 그런 모양으로 내가 있을 수 있다. 요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거지. 응? 무슨 말인고 알아들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겠어요? 무슨 말인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좀 가야 돼.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인류사 전체를 내다보는데 세계사를 내다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각 나라 각 민족이 국기에서 나타나는 그 나라 정체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국기 안에.
그 나라의 정신 자세, 그 나라의 사상이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띠를 가지고 이렇게 뭐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하고 초록색 있는 이 전체가 거기에 나름대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념, 가치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국기 속에 대한민국의 국기만 유별하게 없다는 거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국기를 못 그려도 복잡하게는 되게 복잡하는 거예요. 좀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는 되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있는데, 근데 경기 같은데 이런데 뭐 우리나라 상징한다고 하고 태극기 올라가면 그건 또 경건해지지. 그 훈련되니까. 그 순진한 거야, 막. 잘 따라간다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주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걸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도 지금 혼란한 거예요. 개인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태양이 신이라 하고 믿어왔는데 실제로 태양을 신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어느 나라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자기들도 조그만 2차 대전만 안 일으키더라도 태평양 정전만 안 일으키더라도 자기들도 지금 아마 인공위성 쏴고 달에도 보내고 막 태양도 보내고 할 그런 힘이 있다 이런 거지. 근데 그 인공위성 못 보내서 그렇지. 능력이 아마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그 태양을 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기는 지금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개인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기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자랑스러울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저 국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신의 자리에 둘 수 없잖아요. 천황도 신이라고 했는데 신의 자리에 둘 수 없잖아요. 이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혼란되어지는 이런 처신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저들이 하는 정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수만 나와요. 악수. 즉 악수라는 건 뭐냐, 인류 사이에 덕이 안 되는 쪽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인류 사이에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들만 고집해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막 다른 사람하고 어떤 타협을 하지 않고 딱 자기들 고집만 갖고 막 우리 한국 가까이 있는 한국 사람한테 보여준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요. 독도 문제 갖고 하는 거는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뭐 왜 일본이 뭐 독도 문제를 저렇게 막 역사 왜곡을 이라는 하지만은 일본은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그냥 뭐 예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국제 문제를 갖고 관여하나 그 정도로 관대한 거예요. 관대. 그런 일을 너무 다반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수많은 외국 나라에 각 나라에 그런 식으로 막 치고 들어가니까 상대방 국가들이 처음에는 신뢰가 가다가도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해석과 정신병자적인 행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악수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럼 중국을 이야기해요. 중국은 자유중국과 대만이죠. 대만하고 중국 본토하고를 뭐 처음에는 본토가 참 어느 나라 거냐 하고 막 다 처음엔 당분간 그래 했는데 중국은 그 전체 어떤 그 중화라고 하는 이 개념에 온 사람들이 이걸 통일시키는 거는 이게 하루 아침 만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되었죠. 오랫동안. 적어도 자기들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5,000년간 이어져 오는 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사상을 넘어오다가 지금 글로벌 사회를 만나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범위는 분명히 벗어나야 돼요. 중화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 땅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서로 간에 돕는, 또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지고,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이 있더라도 중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그런 희생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인다. 내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중화를 이룬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생이 이런 건 상당히 발달한데, 이것이 글로벌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한계가 나오잖아. 한계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한계를 느끼냐면요, 언어에서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중화라고 하는 그 중국 땅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만 통일하면은 참 뭐 대업을 잇나, 대업, 한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대업,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전체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전 인류를 알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한자 언어가 마찰이 생겨 도무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되는데 그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라는 말 자체가 혼란이 되잖아. 혼란이. 중화라는 글자를 가지고 자기들은 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중국 땅 전체가 하나의 뭐 통일되는데, 통일적으로 운영되는데 전쟁 없는 것에 우리가 전체 내 한 사람의 헌신을 하리라 했는데 글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글자를.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화 됐을 적에 중국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글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형 문자라고 참 두루두루 쓰고 있던 그 언어가 못 쓰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못 쓰는 언어. 그러면 여기에 정체성이 혼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뭐 경제해가지고 돈 받는 이것과 걱정하지만요, 돈 버는 거 중국 때문에 뭐 수입 없는 이 걱정하지만 중국 사람의 진짜 걱정은 이 언어 문제 해결하는 데 있다니까. 응? 지금까지 중화라는 상형 문자에만 집착해가지고 5,000년 동안 가오던 그 역사, 그걸 이뤘다. 1945년에 좀 이뤘다.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그걸 이뤘다 라고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이웃나라하고 관계에서 또 보니까 중화라는 중국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돼버렸잖아요. 자기들은 다 이뤘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는 그보다 더 다른 나라의 세력을 막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언어 이동, 정체성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시가 중화라는 그 표시 대신에 중이라고 하는 그 대신에 지금 영어 언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자 상형 문자 쓰는 것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는지는 정확하게 대별해서 말은 못하지만, 자, 어떤 초등학교에 한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한자 교육이 조금 늘어가면 이제 있을런지 모르지만 초등학교에 한자 교육보다도 영어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상형 문자 내용을 영어로 하고 발음을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가고. 워낙 상형 문자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역마다 쓰는 내용도 다르고 방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언어를 통일시켜야 되는 문제가 중국 통일, 본토 통일에는 이미 돼 있다 보는데, 각 종족 단위로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종류의 상형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뭐로 할까 하다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 발음교래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제가 직접 그 배웠거든요. 중국어 공부한다고 제가 한 1년 정도를 1년까지 갔나? 뭐 중국에서 옛날에 오래됐어요. 부천에 있을 때인 거니까. 그때는 그래 배우는 것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있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언어를 영어 발음을 갖고 중국의 어떤 상형 문자를 지금 대체하는데 영어를 쓸까 하고 대안으로 가졌던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글. 이건 참 놀라운 소식으로 봐야 돼. 그 큰 나라에서 언어 문제 가지고
우리 한글을 대신 쓸까 하고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체면이 있지. 의력이라든지 중국의 어마어마한 의력을 한글 언어 갖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전 세계 언어를 다루는 그 영어로서 대치하는 그런 하나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결국에는 한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한 번 더 수고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그 기간이 단축되지만은 굉장히 오래 가버리면 아까처럼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 방황하듯이 또 한 번 더 언어로 가지고 또 한 번 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정체성 고치는 이 문제를 갖고 방황하진 않는다. 무슨 내용이 알잖아요, 이제. 응? 왜 우리에게 정체성 없는 것이 약점인 동시에 또한 기회가 되어진다. 기회가. 바른 정체성을 향할 때는 기회가 되어지죠. 근데 이런 정체성 없는 이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니도 이런 것 나도 이런 것 지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걸고 노선을 내걸고 무슨 주의를 내걸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들 개화형 5천만 밖에 안 되는 남한의 조그만 땅덩어리를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난도질을. 이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향해서 한 걸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우리 민족이 정체성이 없이 지금까지 왔느냐. 정체성이 없이 왔는 듯 했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지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우리 민족 자체,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게 연년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단위별로 국기 쓴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박영호 씨인가?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런 걸 알겠는데, 일본에 무슨 친선 무슨 대사로 가면서 그랬다 하는 거로, 근데 내가 그 연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일제 침략 들어가기 전이니까, 1910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00년 전에 태극기를 우리가 썼다. 그러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태극기 사용한 것만 해도 별로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쓴 거, 일본이 그래 쓰니까, 중국이 쓰니까, 큰 나라 쓰니까 썼지, 자그마한 나라 쓰는요, 없었다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깃발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그 사람들은 전쟁할 때 쓴 거지. 워낙 전쟁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걸 배에다 꽂고 어디든지 말이죠. 전쟁한 데 가는 그 깃발 가지고 자기 편이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국교로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정체성을 알리는 데에 하나의 표시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시대, 이런 추세를 봐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서 개인과 국가와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인류 자체도, 전 인류도 인류라는 것에 대한 인류라고 할 때에 인류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공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지향을 할 때 어느 민족이 그거를 하느냐?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2012년 이후로부터 2012년, 13년, 14년, 15년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걸 갖고 지금 우리 민족에게 온 인류를 지향하는 온 인류가 나타내야 될
분명한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서 가야 될 걸음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 저 그걸 외쳐온 거예요. 뭐 1, 2년 사이에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정체성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이 모르고 각 사람 속에 이렇게 산재되어서 흩어져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딱 이야기하면 그렇는가 그런 것도 자기 누구든지 수긍을 하면서도 정체성에 대한 말은 못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정체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멍텅구리다. 한 나라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다니까. 역사 모르는 것 자체를 멍텅구리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사 모르는 거 갖고 이 멍텅구리에 갈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모아줄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거다라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줄 데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는 표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온 인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있고 온 인류가 통합적으로 일본 사람도 저렇게 잘못된 어떤 정체성을 가는데 바른 정체성을 나타나고 인류 전체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딱 비교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요 기준에 맞춰서 정체성에 바꾸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온다니까. 그래야 기준을 제시해 줘야 저들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될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지. 자기들은 바른 방향인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그 땅덩어리로 할 때는 정확한데 이게 글로벌화 되니까 지금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인류 전체를 겨냥해야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틀면은 지금까지 온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오는 데에 와보니까 지금 5,000년 와보니까 통일은 되고 해놨는데 안 맞으니까 이제부터 방향을 어떻게 물꼬를 틀면 되는 게 거기에는 물꼬를 찾는 중이니까 새로운 어떤 세계화하고 새로운 어떤 인류 전체의 개념을 하고 글로벌화 가는 사이에서 맞춰가려고 찾는 중인데 안 맞으니까 그런 물꼬를 딱 이렇게 포인트를 딱 맞춰주는 게 그게 우리 한반도가 중국하고 붙어있는 이유죠. 이유. 우리가 그 물꼬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벌써 33분 되었으니까 우리 한반도의 정체성은 광복절에 있다 보는 거예요. 광복절에. 그게 1945년 이야기예요. 광복. 빛을 찾는 거예요. 빛을 찾는 거. 요 빛을 찾는 것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이 정체성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빛 아니에요. 태양. 중국도 빛이에요. 중국, 일본밖에 없나요? 다른 나라 가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국기에 자세히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해와 달, 해와 별, 해와 그 지구 이런 관계를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전체가 다 해, 달, 별. 미국만 해도 봐라. 별 쫙 그려놨잖아요. 어떤 빛하고 관계있다. 다 빛하고.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 중에서 광복이라 하는 의미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만 찾는 광복이냐 우리 민족만 누리는 광복이냐 그게 아니에요. 빛이 어디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에게 비치는 게 온 인류. 그 광복이라 그 광복. 모든 인류에게 비추어질 광복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000년 역사를 자랑해도 지금 이걸 이제 새삼스럽게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5000년 지난 지금에 들었는데 이게 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역사인지 몰랐는데 근데 내가 지어낸 말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선조들이 뱉어낸 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거 한 단어 끝난 게 이 한 단어를 맞추는 수많은 퍼즐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객관성 있게 그게 객관성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죠. 그건 지금 먼저 시간 자체가 오늘은 안 되겠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